자, 문학 공부 시작합니다. 자, 고2 문학 교과서 해냄 출판사 조정래 작가가 대표 필자인 해냄 출판사 교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재 자습서에 12쪽 준비해 주세요. 12쪽. 제목으로 하렵니다. 자, 수묵정원 연작시 9번째 작품. 자, 번짐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장성남. 자, 이 작품은 자, 번짐이라는 시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자, 번짐의 의미를 바탕으로 자, 존재와 존재 간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깊은 생각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처음엔 약간 어리둥절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맞장구 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섬세한 읽기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1차 확인한 후 그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작품 천상병의 귀천이라는 작품이 소개되어 있죠. 뒤에 자, 비교 감상도 해보자. 자, 봅니다. 도움말이 괜찮네요. 자, 도움말 먼저 봅니다. 자, 수묵화. 자, 먹을 별 위에 가라. 자, 흰 종이 화선지에 붓으로 이렇게 그려나가는 그림이 수묵화죠. 자, 수묵화는 먹으로 그 짙고 옅음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다. 여기에 우리 전통의 멋이 스며들어 있다. 물기와 먹이 번져 그려진 아름다운 수묵화를 보았던 경험을 누구나 다 있겠죠. 떠올려보며 그 느낌을 가지고 자, 작품을 향해 가봅시다. 자, 번짐. 가장 핵심적인 시어입니다. 자, 이 작품이 연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번짐으로 하나의 내용이 시작되고 또 번짐으로 또 새로운 내용이 진행되는 측면에서 마치 자, 형식적으로 연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이 번짐을 통해서 새로운 한 연이 그 시상이 시작되는 표지 역할을 합니다. 자,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읽어봅니다. 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자, 목련꽃은 봄에 피어나는 꽃이니까 봄 계절을 표상한다 볼 수 있죠. 자, 목련꽃으로 대표되는 봄, 그 목련꽃이 피고 지고 하면은 여름이 되겠죠. 해서 봄의 목련꽃과 이어서 나오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서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 봅니다. 계절이 이렇게 연속되고 계절이 순환하는 것에 밑바탕에 번짐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상으로, 이러한 발상으로 이어갑니다. 너는 내게로 번져. 너가 번져서 어느덧 내가 되고, 여기서 번짐은 공감과 포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너가 나에게 번진다. 너와 나 사이에 공감과 포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곧 인간관계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바로 나는 너에게로 번진다. 너와 나 사이에 공감과 포용이 상호 교류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내용상 1연 형태인데 1행에서 6행까지 번짐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번짐의 사례로 제시되는 모습 하나로 자, 봄과 여름의 번짐 관계, 나와 너의 번짐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것. 또 번짐으로 시작됩니다. 번져야 살지. 자, 논리적으로 볼까요? 산다는 것은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한 전제, 기본 조건이 되는 게 곧 번짐이라는 거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고 건네주고 교류하고 이래야지 모든 생명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꽃은 번져서 꽃은 피었다 짐으로써 가을에 열매가 맺힙니다. 꽃과 열매가 번짐 관계다. 또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여름 없이 다가오는 가을 없죠. 여름이 충분히 그 계절을 만끽한 후 여름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가을이 옵니다. 여름이 존재해야지 가을이 오고 여름에 이어서 가을이 오는 이 계절의 연속성 역시 번짐의 작용의 한 예다라는 겁니다. 자, 7행에서 8행
번짐의 사례, 번짐의 모습 사례. 두 번째로 꽃과 열매의 번짐 관계, 여름과 가을의 관계도 번짐 관계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 자 번짐. 자 계속 유사한 내용으로 소재나 사례만 바꾸고 있습니다. 음악은 번져. 자 소리 예술인 음악, 시각 예술인 그림. 이것도 번짐 관계라는 거죠.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서로가 음악과 그림이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어떤 측면, 삶의 본질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발상으로, 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그 삶과 죽음의 문제죠. 삶과 죽음이 별개로 분리 차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이 번져서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삶과 죽음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죽음은 그러므로 또 번져서 이 삶을 환히 밝힌다. 자 묶어봅니다. 요새행 삶과 죽음의 관계를 번짐으로 표현함으로써 연속되어 있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분히 표현적인 면에서는 역설이 되겠죠. 특히나 죽음이 삶을 밝힌다는 것이 이 지혜는 맞지 않죠. 자, 역설이 됩니다. 자, 그 이어지고 연속되고 서로 작용하는 관계로 또 하나의 예가 들어있는데, 저녁은 번져서 밤이 된다. 이건 내용이 쉬운 거죠. 저녁이 쭉 이어짐으로써 그 끄트머리에서 밤이 다가오는 것이니까 저녁과 밤의 이어짐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1에서 16행까지 번짐의 사례, 번짐의 모습. 세 번째로 음악과 그림의 번짐 관계, 삶과 죽음의 번짐, 저녁과 밤의 번짐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또 번짐으로 시작했어요. 자, 자습서 페이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자, 이것도 논리적으로 볼까요? 자, 사랑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번져야 한다는 거죠. 즉, 내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해야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번짐이 사랑 실현의 수단이다. 이어서 약간 포괄적으로 시상이 잡혀 있습니다.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죠. 인간의 세상. 자, 이것이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 이건 자연 세계의 것이죠. 자연의 섭리. 즉 인간 세상의 그 것과 자연의 섭리가 또한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이것이 또 번짐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17에서 20행 번짐의 사례 네 번째. 산기슭의 오두막과 그 다음에 봄나비의 번짐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밑에 도움말을 먼저 볼까요? 이 번짐은 여러 가지 다층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다 묶어보면은 대상과 대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 여기 밑줄 의미 있는 이어짐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번짐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짐을 생각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이 시의 번짐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상호작용하고 교류하고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다 번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른쪽 날개에 정리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작품 정리. 자, 자유시 서정시고 서정적, 그 다음에 감각적 소재가 많죠. 깊은 생각을 통해서 그 관계 양상을 잡아낸 거니까 사석적이고 번짐 자체가 상징적 시입니다. 자, 제재. 존재와 존재 사이의 번짐 관계. 주제. 모든 경계와 차이가 사라지는, 심지어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도 사라집니다. 그러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 번짐이 이뤄내는 세상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세 가지. 자연의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순환과 연속성을 통해 삶의 이치를 발견하고 있다. 번짐이라는 상징 시어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유사한 통사구조. 자, 번짐이라는 시어가 반복됨과 함께 A가 번져 사라지고 B가 오고 라는 식의 유사한 통사구조, 같은 말, 유사한 문장구조를 반복해서 운율과 함께, 자,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여기 운율도 조성하고 시적 의미를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자, 핵심 콕콕 찌르기. 자, 번짐의 의미를 다 총정리해봅니다. 존재와 존재가
그 경계와 차이를 허물고 서로에게 스며들어 서로 교감하는 것, 또는 서로 다른 존재가 교감하고 포용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삶을 유지하고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의 의미다라는 거죠. 자, 또 이 작품에 그 삶과 죽음의 관계를 다룬 화자의 인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번짐에 의해서 삶의 영역과 죽음의 상태가 서로 순환한다는 거죠. 죽음은 번져 삶으로, 삶이 번져 죽음으로, 다시 죽음이 삶으로. 삶은 죽음으로 번지고 죽음은 삶으로 번짐으로써 삶을 훤히 밝힌다. 여기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두려워한다거나 모든 것이 끝장이 난다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뤄진 것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아닌 긍정적 대상으로 화자에 의해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핵심 곡곡 이어집니다. 마지막 부분.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는 인간의 세상이죠. 봄나비 한 마리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 이 둘이 또한 번짐의 관계다. 곧 자연계와 인간 세계가 하나에 된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학습 활동으로 갑니다. 자, 내용 총정리인데, 자, 번짐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관계들을 정리해 봅시다. 자, 1행에서 6행까지 목련꽃과 여름이 번짐 관계고, 나하고 너도 번짐 관계죠. 내가 번져 너가 되고, 내가 번져 너가 되고, 너가 번져 내가 되고, 그죠? 자, 7행에서 10행 꽃이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됩니다. 가을의 순환 역시 계절의 순환 역시 번짐 관계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11에서 16행 음악이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의 본질을 다루는 예술이죠. 삶이 번져 죽음이 되고, 또 저녁은 번져 밤이 됩니다. 마지막 17에서 20 오두막 한 채 인간의 세상과 봄나비 한 마리 자연의 섭리가 또 번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번져야 살지. 자, 그리고 번져야 사랑이지. 생명의 전제가 번짐이라는 거, 사랑의 전제가 번짐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죠. 자, 좀 자세히 봅니다. 자, 그 앞에 있는 시들의 관계를 볼 때 각 존재들은 번짐의 행위를 통해 경계와 차이를 허물고 서로에게 스며들므로써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중 번져와 살지라는 식구를 통해 번짐이라는 것은 존재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번져야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번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번짐을 중심으로 대응되는 시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번져가는 긴밀한 결합관계에 있으며, 이는 곧 세상의 모든 존재들 또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사랑이 충만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에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번짐이라는 자체가 각 존재들 간의 의미 있는 연결 관계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번짐에 대해서 손택수 님이 쓴 글입니다. 수무 먹으로 그린 그림에 농은 농도가 짙은 것, 담은 농도가 낮은 거예요. 그 농도의 차이, 그 다음에 여백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없다.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퍼져나가던 수묵이 그친 면을 붓으로 그린 그 마지막 끝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색과 그 화산지의 여백이 교감을 이루면서 서로를 포용하고 있다,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감과 포용이죠. 말하자면 이 교감과 이 포용, 이것이 번짐이다. 번짐은 자기 색을 고집하지 않고 건너가야 할 대상과의 사이에 놓인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겸허한 그림으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색을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흐릿하게 지울 수 있을 때 번짐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붓은 여백을 메우기 위해 색을 칠하는 동시에 또한 가다가 그치고 자연스럽게 멈춤으로써 여백이 만들어집니다. 여백을 만들기 위해 색을 지울 줄 아는 데서 향기가 나는 것이다. 꽃과 열매, 여름과 가을, 음악과 그림, 삶과 죽음 사이에 그 단절의 벽을 어루만지는
번짐을 위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태도, 물끄러미 흐릿해질 시간이다 라고 감상평을, 이 시에 대한 감상평을 쓴 겁니다. 자, 이 작품에서 번짐의 함축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자, 존재와 존재, 사물과 사물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서로 교감하는 것, 배려, 교감. 또한 그들 사이의 경계와 차이를 없애고 포용하는 것, 포용.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죠. 배려, 교감, 포용. 자, 번짐에 담긴 뜻이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번짐은 나, 너 획일적으로 구분짓지 않고 서로 교감하고 포용함으로써 대상과 대상 간의 경계와 차이를 두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이처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번짐의 태도는 서로가 서로를 편가르게 하고 구별함으로써 불화와 반목을 야기시키는 현실을 공감과 소통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비교 작품 봅니다. 천상병 시인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자, 죽는다는 것을 하늘로 돌아간다는 표현했는데,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있던 곳이 하늘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자, 원래 하늘에 있던 사람이야 잠시 지상계로 왔다가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해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긴장, 두려움, 단절 이렇게 여기지 않고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다라는 식으로 해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관의 태도. 달관은 현실적 이해관계를 내세워서 뭐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닌 다 포용하고 마음을 허허하게 열어놓는 그런 태도가 달관의 태도입니다. 자, 죽음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자, 새벽빛이 와 닿으면 이슬이 증발하죠. 그렇게 증발하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이슬의 속성은 유한하고 또 소멸되는 것이죠. 즉 이승에서의 삶을 이슬에 비했습니다. 금방 증발해 버리는 것, 찰나적인 것, 유한한 삶이라는 거죠. 자, 내용 정리하면 이슬과 함께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요. 자, 통사구조 반복 또는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가 또 사용됐어요. 자, 반복에 의한 운율 형성과 주제 강조가 됩니다.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자, 이 노을빛도 금방 사라지죠. 이슬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이승에서 삶을 비유한 겁니다.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은 노을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늘나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기슭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 의미를 갖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노을빛과 함께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어요. 세 번째 연 또한 시작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반복된 그 첫 행입니다. 자, 이게 참 압권인데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던 존재, 지상에 와서 살다가 다시 하늘로 가는데 지상에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가로칩니다. 그 중에 소풍의 동그라미, 참 즐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즐거웠노라 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소풍을 통해 드러납니다. 가서 나름대로 이 지상에서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며 말줄임표로 끝났습니다. 지상에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담고 있어요. 자, 정리해봅니다. 자, 삶과 죽음에 대한 두 작품의 화자 인식을 비교해봅니다. 자, 아까 번짐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삶, 죽음, 번짐 관계다. 자, 번짐이라는 시에서 화자는 삶이 번져서 죽음에 다다른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화자는 삶과 죽음이 서로 단절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면서 죽음을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닌 삶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자, 귀천 역시 긍정적이죠. 삶과 죽음을 모두 긍정하는 자세. 즉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 현실과 천상을 선악 대비 구도로 보지 않고, 대결적 구조로 보지 않고, 대비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현실의 삶을 지상에 잠시 다녀가는 아름다운 소풍으로, 죽음을 소풍 갔다가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여정으로 생각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초월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이다, 초월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것. 자, 공통된 형식을 봅니다. 이게 운율 장치가 비슷해요.
자, 번짐에서 번짐이란 시어가 반복되고 A는 번져 B에 대고라는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스며들어 어울리면서 대상과 대상이 서로 동화되는 번짐의 의미와 더불어 자연의 섭리를 비롯한 세상 만물이 다 번짐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 이런 식의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귀천 역시 매 연의 시작 행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라는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문장의 반복, 통사구조 반복입니다. 새 속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과 화해를 이루는 화제 내면을 강조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자, 천상병의 귀천과 같이 비교 감상하면서 자, 장성남 시인의 수묵정원 9 번짐이라는 작품을 같이 분석해 봤습니다. 자, 복습 잘 하고 시험 대비 잘 하도록 합니다. 수업을 마칩니다. 수고들 많았어요.